그런데 어머님은 왜 이혼하셨어요? 혹시 성격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아요? 혹시 뭔가 크게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상견례 자리. 한 여자의 아픈 과거가 무례한 편견의 칼날 위에 놓였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결손 가정이라며 얕잡아 본 저 여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 변호사였다는 것을.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년 전 당신의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바로 그 변호사. 당신이 오늘 그토록 모욕했던 바로 저 여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뀐 이 자리. 이제 과연 누가 누구를 심판하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27의 박선우는 오늘을 위해 몇 줄을 설레며 보냈습니다. 3년을 만난 사랑하는 여자, 이하윤을 드디어 부모님께 정식으로 소개하는 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몇 번이고 고쳐 매는 선우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행복감이 교차했습니다. 선우의 어머니 오미숙은 아침 일찍부터 미용실에 다녀온 듯 완벽하게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며 아들 선우를 완벽하게 키워냈다고 자부하는 그녀에게 아들의 배우자 선택은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습니다. 며느리감의 집안 배경, 학벌, 외모, 성격까지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상대방 가족 역시 자신들과 비슷한 수준의 품이 있는 사람들일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 박상철은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아들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자라면 분명 괜찮은 사람일 것이라 믿으면서도 자식의 중대사를 앞둔 아버지의 긴장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편 26의 이하윤은 평소의 활발함을 감추고 최대한 차분한 모습을 보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며 어떤 위급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선우의 부모님이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딸의 마음을 아는 듯 어머니 윤서진은 하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50살의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딸의 행복을 비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아한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의 모습에서는 차분함과 지혜로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홀로 딸을 키우느라 겪었을 고생은 감히 짐작할 수 없었지만 하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에 더없이 뿌듯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서진은 딸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돼. 진실은 언젠가 다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 말에는 왠지 모를 깊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약속 장소인 고급 한정식집 명월관의 2층 별실에서 두 가족이 마주 앉았습니다. 고풍스러운 실내 장식과 은은한 조명 속에서도 어색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선우가 먼저 이하윤을 부모님께 소개했고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에도 최대한 또렷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미숙은 날카로운 눈으로 하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나쁘지 않군. 하지만 하윤의 어머니인 윤서진 혼자만 자리에 나온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색한 침묵을 깬 것은 아버지 박상철이었습니다. 하윤 양 아버님께서는 오늘 바쁘신 모양입니다. 그 질문에 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내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때 이혼하셔서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오미숙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완벽한 가정 환경을 기대했던 그녀의 마음속에 실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가정 출신이라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 오미숙의 머릿속은 온갖 편견으로 가득 찼습니다. 혹시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가정 교육은 제대로 받았을까?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던데. 윤서진은 오미숙의 싸늘한 시선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지만 내색하지 않고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하윤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지만 선우를 사랑하기에 꾹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바로 그때 별실 문이 벌컥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좀 늦었지? 바로 선우의 할머니 김 여사였습니다. 내 귀한 손주 며느리 얼굴 보는데 이 할미가 빠질 수 있나? 김 여사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하윤을 보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참 곱다. 우리 선우가 복이 많네. 할머니의 따뜻한 환대에 하윤의 긴장이 조금은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 여사는 격식 없는 태도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며 윤서진에게 직업을 물었습니다. 윤서진이 작게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김 여사는 어머, 그거 참 대단한 일이네. 라며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오미숙은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여전히 이혼 가정이라는 꼬리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 여사의 등장으로 잠시 부드러워졌던 분위기는 다시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미숙의 굳은 표정 때문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어떻게든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보려 애썼지만 오미숙은 좀처럼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상철이 하윤의 학력을 묻자 하윤은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나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다녔습니다라고 똑 부러지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 윤서진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윤이가 워낙 스스로 알아서 잘해줬어요. 혼자 키우면서 사교육 한번 제대로 못 시켜줬는데도 늘 좋은 결과를 내주었지요. 저에겐 정말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하지만 혼자 키웠다는 그 말이 오미숙의 신경을 또다시 날카롭게 건드렸습니다. 역시 편부모 가정이구나.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은 어딘가 부족한 구석이 있다고들 하던데. 혹시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편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김 여사가 윤서진에게 변호사 일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윤이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밤에 따로 공부했거든요.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 하윤이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우와 김 여사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오미숙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혼 가정 출신이라는 사실이 모든 장점을 가려버리는 듯 했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와인이 몇 잔 오가자 오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앞에 놓인 냅킨을 만지작거리며 작심한 듯 윤서진에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잘 벼린 칼날처럼 날카롭고 무례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왜 이혼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식탁 위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오미숙의 직설적인 질문에 테이블 위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은 듯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서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오미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던데 혹시 성격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그 말에 김 여사가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나무랐습니다. 얘야, 그만하거라.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구는 게 아니야. 선우 역시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실례잖아요라며 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미숙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은 듯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아요? 앞으로 한 가족이 될 사람들인데 숨기는 게 있으면 어떡해요? 선을 넘는 발언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이하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윤서진은 딸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며 다시 한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오미숙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혹시 뭔가 크게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오랜 변호사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왔지만 이렇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윤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 여사가 그만두지 못해. 처음 만나는 사돈한테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제야 오미숙은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윤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그러나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와 가정폭력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예상치 못한 대답. 오미숙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습니다. 자신이 가해자일 거라 넘겨짚었던 사람이 사실은 피해자였다는 진실 앞에서 그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에 상견내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김 여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윤서진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어머나, 그런 끔찍한 일을 겪으셨군요. 혼자 아이까지 키우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지만 오미숙은 여전히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혹시 저 여자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윤서진은 그런 오미숙의 속내를 꿰뚫어 보듯 덧붙였습니다. 하윤이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아낸 상태입니다. 제가 변호사이다 보니 법적인 절차는 완벽하게 처리했거든요. 그 말에도 오미숙의 표정이 풀리지 않자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식당 사장이 별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둘러보다가 윤서진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윤서진 변호사님 아니십니까? 사장은 작년에 식당 임대료 문제로 큰 도움을 받았다며 윤서진에게 연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극진한 태도에 박선우의 가족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윤서진 변호사님은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사건을 많이 해결해 주셔서 아주 유명하시거든요. 정말 실력 있는 분이십니다. 사장은 윤서진이 주로 민사소송, 그중에서도 부동산이나 건설 관련 분쟁을 많이 다룬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중소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박상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사장의 칭찬은 계속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몇십억짜리 사건을 여러 개나 승소하셨다고요. 특히 그 거대 기업인 태산건설과의 소송에서 완벽하게 이겨서 업계가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태산건설.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박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3년 전 자신의 회사를 부도 직전까지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건. 마지막 희망이었던 소송에서 자신을 처참하게 패배시켰던 상대편 변호사. 그 냉철하고 빈틈없던 변호사의 얼굴이 눈앞에 윤서진과 겹쳐졌습니다. 박상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3년 전 명성건설부도 관련 소송을 맡으셨습니까? 윤서진은 잠시 박상철을 바라보더니 이내 기억이 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혹시 명성건설 대표님 되십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극적인 상황.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미숙은 남편을 법정에서 이긴 상대가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바로 저 여자라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례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사장이 나가고 난 뒤 별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침묵을 깬 것은 아버지 박상철이었습니다. 그는 3년 전 법정에서의 기억을 회상하며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소송이었는데 윤 변호사님께서 워낙 완벽하게 준비해 오셔서 저희가 당해낼 재간이 없었지요. 윤서진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그때 일이 기억납니다.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일이지. 서로 입장이 달랐을 뿐인데 누굴 탓하겠나? 오히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보통 인연은 아니네. 하지만 오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던 실력 있는 변호사에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편견을 드러내고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닫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박상철은 다행히 다른 사업으로 회사를 겨우 회복했다고 말하며 윤서진의 실력과 인품을 인정하고 더 이상 과거 일은 신경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미숙은 그런 남편의 말을 들으며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대화가 계속될수록 윤서진의 관대하고 성숙한 태도는 자신의 편협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을 깨고 용기를 낸 것은 오미숙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큰 실례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처음 만나는 자리라 서로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미숙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듯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이혼한 이유는 전 남편의 외도와 가정 폭력 때문이었습니다. 술에 취하면 저와 어린 하윤이를 때리는 일이 잦았어요. 그 말에 모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을 지켜보려 했지만 폭력이 점점 심해져 하윤이까지 위험해지자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윤이를 지키고 또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밤을 새워 법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닥치는 대로 일하고 밤에는 책과 씨름하는 생활을 5년이나 계속했다고 했습니다. 그 처절한 이야기에 김 여사와 선우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사까지 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윤서진은 현재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연 매출이 50억 원 정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철은 저희 회사보다 훨씬 큰 규모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오미숙은 윤서진의 성공 스토리를 들으며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편견으로 사람을 재단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진 앞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을 제 어리석은 편견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미숙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윤서진은 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사부인. 괜찮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을 뿐인데 이제 다 풀렸으니
편하게 지내시지요. 그 따뜻한 포용에 오미숙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김 여사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제대로 된 상견례 같네.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니 얼마나 보기 좋아. 박선우와 이하윤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서진은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니 훨씬 좋습니다라고 말했고 오미숙도 진심으로 웃으며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사부인이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가족의 관계는 놀랍도록 변했습니다. 상견례가 있고 3주 뒤 오미숙은 그날의 무례를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윤서진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녀는 고급 백화점에서 고른 진주 목걸이와 함께 진심을 눌러 담은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를 읽은 윤서진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딸 하윤에게 선우 어머님이 참 좋은 분이시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역시 그 일을 계기로 윤서진과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또 홀로 자식을 키운 어머니로서 윤서진이 겪었을 고통과 노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달 뒤 박선우와 이하윤의 약혼식이 열렸습니다. 양가 가족들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진심으로 환대했습니다. 약혼식 피로연에서 윤서진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소통하면 언제든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 말에 이어 오미숙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처한 상황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하객들은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6개월 후 결혼식이 다가오면서 두 어머니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예복을 고르고 결혼식장을 준비하며 어느새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된 이하윤의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선 것은 어머니 윤서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지난 세월 온몸으로 딸을 지켜온 어머니가 직접 딸을 신랑에게 인도하는 모습은 그 어떤 결혼식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피로연에서 마이크를 잡은 할머니 김 여사는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나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아주 확실히 배웠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주 큰 가르침을 줬어요. 그 말에 오미숙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 뒤 박선우와 이하윤에게 처사이가 태어났습니다. 양가 할머니들은 손주를 돌보며 완전히 한 가족이 된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이의 돌잔치 날 김 여사는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로 시작했지만 서로 진심으로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이렇게 좋은 가족이 될 수 있었답니다. 그 말은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두 가족은 명절마다 함께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냅니다. 오미숙과 윤서진은 이제 진짜 자매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 교육 문제도 머리를 맞대고 상의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번의 상견례에서 시작된 오해와 갈등이 어떻게 진실한 소통과 용기 있는 사과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진심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졌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과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격이며 행복한 관계를 만드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는
따뜻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